보면은 일단 주제를 바로 볼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요리에는 다양한 향신료를 넣어서 먹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양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예전부터 이런 향신료, 양념을 왜 사용했는가라고 봤더니 이게 진화적인 기원을 가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향신료나 양념을 사용했다. 근데 꼭 이 지문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제 진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 그거는 결국 생존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화적이다. 생존을 위한 거다. 요런 것들이 진짜 키워드다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번 문장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우리는 are the only species, 유일한 종들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종인지를 뒤에서 이제 주격관계대명사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species 같은 경우에는 단복수의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수로 쓰여가지고 주격관계대명사의 동사를 이렇게 단수 취급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에 양념을 하는 유일한 종이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동시에 커마 뒤에 부사 deliberately 뒤에 이렇게 분사를 써가지고 분사 구문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중간에 있는 이 부사는 보기로 되게 좋으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양념을 치고 고의로 바꾼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 어터링이라는 단어가 분사 구문을 살려본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생략하고 있는 주어는 일반적인 분사 구문처럼 앞에 있는 주어를 생략을 하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바꾸는 게 음식이다라는 거, 뒤에 이시 가리키는 게 음식, 푸드라는 거. 그러면 이 음식이 뭘 가지고 있게끔 바꾸는가 라고 했을 때 with 뒤에 highly flavored plant parts 라고 해서 그냥 앞에서 뒤로 부사, 형용사 수식, 앞에서 뒤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이렇게 쭉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어떠한 맛이 나는 플랜트 파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음식으로 바꾼다. 그러면 여기에서 플랜트 파트가 뭘까? 라고 했을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채로 뒤에서 이렇게 소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헷갈릴까봐 위에 써놨는데 we call 주어 동사 뒤에 목적격 보호까지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브나 향신료라고 부르는 식물의 어떤 일부분이 엄청나게 맛을 내게끔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음식으로 양념을 치면서 음식의 맛을 바꾸고 있다. 그러면서 2번 문장 넘어가서 보면은 가주어 진주어이기 때문에 대절을 먼저 해석을 할 건데, 어떤 향신료에 대한 우리의 미각, 맛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은 가지고 있다. 진화적인 뿌리를.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여기에서 진화적 뿌리 요런 단어가 좀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 같아. 우리가 맛을 느끼는 거는 진화적인 이유인 것 같아 라는 것이 quite possible, 꽤나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근거가 뭐가 있는지를 뒤에서 두 가지를 연속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3번 문장 보면은 많은 향신료들은 향균성 물질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흔한 양념들, 예를 들면은 뭐 갈릭, 오니언, 오레가노,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과 같은 일반적인 흔한 요 조미료들은 여기도 주어 동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수일치가 좀 중요한데, 얘는 앞에 있는 seasonings 때문에 복수 취급을 해가지고 동사의 inhibit 동사 원형을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이 방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거의 모든 박테리움의 성장을 방해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박테리아의 단수형인 박테리움은 이제 우리가 섭취했을 때 신체에 좋지 않은 그런
곰팡이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억제해준다라고 하면서 이 박테리움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를 생략을 하면서 tested로 한번 또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걸쳤을 때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저 박테리아는 섭취했을 때 인간에게 좋지가 않네. 그러니까 음식에 저런 박테리아가 배이면 안 돼. 그래서 양념을 치자. 요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첫 번째 근거를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로는 and the cultures, 문화들인데 어떤 문화인지를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 표현이 make, use of, 활용하다 라는 의미인데 무엇을 뒤에 spices, 향신료를, 근데 향신료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make the use 사이에 the harvest를 넣어가지고 가장 많은 향신료들을 사용하는 문화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떤 문화들이 향신료들을 많이 사용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뭐 태국 음식에서 쓰는 것들, 인도 음식, 멕시코 음식, 아무튼 요런 지역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저 문화들이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가 떨어져 있어서 중요한데 이렇게 복수형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come from 이렇게 주어 동사 수일치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한 기후로부터 오고, 그리고 문장이 끝난 다음에 뒤에 계속적 관계 부사를 써가지고 이어지는 내용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따뜻한 기후로부터 온 그곳에서 세균의 부패는 is a bigger issue, 더 큰 이슈이더라. 그러면은 3, 4번을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기후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양념을 친다라는 거는 해로운 박테리아를 없애줄 수가 있는데, 특히나 더운 기후에 있는 국가들이 먹는 음식은 그러한 손상, 박테리아에 의한 손상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념을 치는 문화들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해서 이게 진화적인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다 의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5번으로 넘어가서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조금 양념이 들어간 most lightly 부사가 뒤에 spiced 형용사를 spiced가 뒤에 cuisines 이렇게 수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요리들이 주어가 되면서 요 cuisines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문장의 동사 are 요렇게 수일치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요런 요리들은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 라는 거를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데 앞에 언급한 쿠진즈를 복수 대명사 도즈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스칸디나비아나 아니면 이제 북유럽,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향신료를 많이 쓰지 않는 요리들, 국가들의 요리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봤더니 4번이랑은 다르게 좀 시원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는 향신료 문화, 그리고 그거를 근거로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진화를 통해서 향신료와 연결을 시킬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의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어디에 대한 어떤 맛에 대한, 그래서 맛에 대한 우리들만의 특별한 인간적 관심 혹은 특별한 인간의 관심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human attention 이라는 요 단어가 문장의 주어가 되면서 커마 사이 뒤에 turns out 얘가 문장의 동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향신료라는 맛, 그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관심이라는 게 어떠한 것으로 드러났냐면은 to have arisen, 발생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써?
삶과 죽음의 문제로서 이게 생존 문제라는 말을 요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표시한 요 단어를 한 개의 단어로 바꾸어서 표현하자라고 하면은 a matter of survival 요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아마 요런 단어 같은 경우에는 요지나 제목 문제 같은 데 넣어가지고 보기를 내기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생존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법적으로 요런 자리도 보기에 내기가 되게 좋은데, 이제 투부정사를 완료 시제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문장의 동사가 현재 시제 turns out,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모습을 과거에 이런 생존 문제로 일어났었으므로 지금 드러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투부정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거 시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요거 완료 시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런 인간들이 조미료에 대한 관심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우리 눈에 나타나고 있거든? 근데 우리 눈에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이 과거에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생존의 문제로서 향신료를 먹었구나. 그걸 우리가 지금 알게 됐다라는 거를 이렇게 완료 시제에 넣어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 완료 시제 들어가는 거 좀 잘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번 지문 봅시다. 보면은 요거는 주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주제가 지속 가능한 식품 가공.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지문에서 말하고 싶은 식품 가공의 방식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게끔, 그러면은 지속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어지는 문장이 핵심인 거지. 영양을 보존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데, 영양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로 가공하면서 가능하면은 발효도 시키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영양을 가지고 있는 식품 가공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장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미니멀 프로세싱이 그 자체로 최소한의 가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가 될 수 있냐면은 가장 최선의 방법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ways가 뒤에서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keep은 유지하다라고 해석을 할 거고, 그리고 뒤에 오리지널, 요게 원래의 flavor, 맛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식들 중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맛뿐만 아니라 풍미나 맛. 근데 이게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풍미나 맛을 유지를 하는가? without 뒤에 any need가 뒤에서 투부정사의 수식을 이렇게 받으면서 내용이 추가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인공적인 플레이버링, 양념이나 additives, 첨가물, 혹은 too much salt, 너무 많은 소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가할 필요가 없이도 원래의 맛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들 중 하나는 최소한으로 가공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문장에서 이렇게 최소한 가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would also be, 무엇이 또한 될 수 있냐면은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효율적인지를 뒤에서 투부정사로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nutrients, 영양소, 특히나 가장 예민한 것들, 예를 들면은 비타민이나 항산화 물질, 뭐 밑에 항산화 물질 아니면 여러 가지 등등등 개념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게 뭔지 밑에 참고로 써놨기 때문에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참고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왜 쟤네들이 우리에게 좋은 물질인가 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은 나머지도 이해를 하기가 좀 편할 거거든요. 어쨌든 비타민이나 항산화 물질과 같이 그러니까 음식을 가공했을 때 그 물질이 빠지기 되게 쉬운 것들인 거야. 너무 예민한 애들인 거야. 변화에. 그래서 그런 애들을 유지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어쨌든 채소 가공은 이렇게 좋은 것들이다. 근데 반대로 3번 문장에서 곡물을 밀링, 재분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장 가혹한 과정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일까를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를 바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 수일치 물어보면 헷갈리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일치 됐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두드러지게 영양소 함량의 영향을 주는 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부사 드라마티컬리 이것도 어휘로 좀 주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밑에도 밀가루를 언급을 하기는 하지만 곡물이 됐든 어떤 재료가 됐든 완전히 가루로 우리가 먹기 좋아 보이게 갈아버리면은 필요한 영양소 함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드라마티컬하게 준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밑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건데 4번 문장을 보면은 곡물이라는 것은 naturally 본래 very rich 되게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요런 단어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량 영양소 아니면 항산화 물질, 섬유질.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 좋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기본적으로 풍부하게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 종류로 저런 통밀가루나 아니면 플레이크, 아무튼 이제 알갱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반면에 이어지는 문장은 동명사 주어가 아니거든. 미안해. 그냥 재분, 마일링 주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보통 제거를 해버린다라고 합니다. 뒤에 the vast majority of를 한 번에 거의 대부분의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미네랄, 비타민 아니면 섬유질 요런 것들을 제거를 해버리는데 뭘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제거를 했을까 뒤에 토부정사를 이유를 보니까 밀가루를 얻어내기 위해서 저기서 raise라는 동사가 얻어내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였다라는 것도 어휘적으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밀가루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5번 문장의 주어처럼 spoilage, 손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주요 영양소가. 그러니까 밀가루처럼 밀링 해버리면은 영양소가 파괴된다라는 거는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5번이 이렇게 쓰인다라고 하는 거는 납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영양소나 섬유질이라는 게 이렇게 손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no longer이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얘 때문에 뒤에 오는 어휘가 acceptable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런 자리가 보기에 내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니면 단답형으로 내기가 좋으니까 잘 알아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떤 상황에서 뒤에 in the context of가 한 번에 어떠한 맥락에서 그리고 아까 주제에서 설명을 했듯이 문맥상 지속 가능한 식단이라는 맥락에서 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속 가능한 식단이라는 게 뭔가? 라는 거를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데 aim at 을 현재 분사로 만들어가지고 목표로 하는 뒤에서 이렇게 앞 수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식단이라는 거는 목표로 하는데 뭘 목표로 하냐면은 최적의 영양의 밀도 그리고 건강 보호 요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옵티말 저런 단어가 비슷하게 생긴 스펠링으로 오답을 만들기가 너무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저런 단어도 스펠링이랑 의미를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6번 문장 보면은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손상을 막아야 된다. 지속 가능한 식단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마지막에 정리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다양한 식품을 발효하는 과정을 걸칠 수도 있고
혹은 발화하는 과정을 걸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효라고 하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우유를 치즈로 만드는 약간 이런 과정,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랫동안 삭히면서 영양분이 확 들어가게끔 하는 거. 발아라고 하면은 이 영양분의 싹을 틔워가지고 이제 영양소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거. 요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요러한 것들은 전통적이면서 현지에서는 접근하기가 쉽고, 그리고 낮은 에너지가 들면서 되게 영양가가 높은 sounded interest, 알려져 있는 관심을 가진 과정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거는 참고로 들어주면 되는데, 원래 이런 식으로 문장이 OR로 엮이면은 보통은 단수 취급을 하는데, 얘가 복수명사 사이에 OR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만 가리키더라도 복수니까 비동사 R을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보통 왜냐면 이게 OR로 엮이면은 단수라고 오해를 하기가 쉽거든. 근데 복수, OR, 복수는 어차피 복수이기 때문에 얘가 R이 온다라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요런 과정을 최소 과정으로 보고 영양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요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을 보면은 이게 주제가 우리가 정보를 공짜로 얻게 되면은 그 정보를 분석하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값비싸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지문이 되는데, 이거는 지문을 보면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니까 As the old joke says, 오래된 속담이 얘기를 하는 게 소프트웨어는 무료다. 근데 user manual, 사용자 매뉴얼은 $10,000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농담이나 속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3번 문장에 주어에 쓰인 a couple of가 이게 몇 개의 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몇 개의 high profile, 세간의 이목을 끄는 회사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make their living, 이 표현 자체가 생계를 꾸리다 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잘 이끌어 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서 회사를 이끌어가는가 봤을 때 얘가 selling을 분사구문으로 썼는데 앞에 커마를 특별히 쓰지 않고 그냥 분사구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3학년 때 수특 같은 거 하면은 되게 더 자주 보이게 될 건데, 원래는 분사구문이 커마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어법적인 규칙이기는 하지만 수능에서는 되게 자주 생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어쨌든 이 selling이라는 분사구문을 살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as라는 접속사 뒤에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의 주어, 세간의 이목을 끄는 몇 가지 회사들을 그냥 똑같이 주어로 생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이 팔면서 무엇을, 취급법, 설명서, 그리고 무료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료 지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판매하면서 얘네들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가지고 있을 수 있긴 한데,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자기 노트북을 가지게 될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물론 어둠의 경로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노트북을 살 때 그 워드 프로세서, 그러니까 엑셀이나 워드 이런 것들을 내가 아마 보통은 별도로 구매를 해라고 할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노트북을 만드는 LG나 삼성 이 회사랑 별개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제 윈도우나 이런 이제 회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윈도우 깔아줄게, 윈도우 너네 무료로 쓸 수 있고 돈을 줘야 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너네가 원하면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도 그냥 들어갈 수 있긴 하는데, 그거를 다운로드해서 시리얼 넘버 받아서 정품으로 쓸 때는 돈을 내, 요렇게 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회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 경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지만 정말 필요한 그 시리얼 넘버나 아니면 프로그램 요런 것들은 돈을 주고 제공을 하게 되고 그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무한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엄청 이익이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무한으로 복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거고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원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거를 4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The copy of code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워드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드가 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 코드를 무한히 복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헷갈릴 수가 있긴 한데 얘가 커마 뒤에 비깅을 분사구문처럼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as 뒤에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가 앞문장의 주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코드 이러한 것들은 mere bits 단순히 비트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러한 것들은 is free 공짜로 주어진다라고 하지만 5번 문장에서 the lines of free code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는 코드의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라인들은 become valuable 가치가 생길 거라고 합니다. 너에게 뭘 통해서 가치가 생기냐면은 지원이나 안내를 통해서만. 그래서 이게 방금 전에 말한 거를 그냥 영어로 옮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회사 입장에서 무한으로 코드를 쏟아낼 수가 있어. 무한으로 쏟아내. 근데 이걸 사용하는 우리들한테는 이 몇 줄의 코드가 너무 가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얘네들한테 돈을 주든 어떤 식으로든 서포트를 받아야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의료 혹은 유전 정보 요런 쪽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6번 문장을 바로 보니까 많은 의학적이면서 유전적인 정보 또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요거를 그냥 하나로 해석을 해버릴게. 요 디스 루트를 부사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this route가 목적어가 아니다 라고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go라는 동사는 무조건 자동사로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의료나 유전 정보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될 것인지를 in the coming decades 다가오는 수십 년간 그러니까 2040년대 되면은 우리가 좀 더 많은 그 비용을 지불해야 의료나 유전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인가 라는 거를 7번 문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right now, 지금 당장 문장의 주어가 동명사예요. 얻는 것, 무엇을 a full copy 이게 전체 사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너라는 사람의 DNA 정보의 전체를 얻는 것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is 단수 취급을 해주고 이게 지금 되게 비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지. 내가 큰 병원에 가서 이런 DNA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기기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내 유전자가 어떤 특징이 있고 내 신체는 어느 부분은 발달, 어느 부분은 약하고 이런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는 지금 당장은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but 뒤에서 soon it 요런 식으로 얻는 것 여기에서 요 이시 가리키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앞문장 내용이 아니라 요 앞문장 주어 얘네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작은 동네 병원에서도 DNA 정보를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기계들이 다 설치가 되어지잖아? 그러면 내가 이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병원들이 내 DNA 정보를 다 만들어 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is dropping so fast.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가격은 한 $100 정도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고 나서 and then the next year 그 다음 해 insurance companies 보험 회사들이 will offer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투부정사를 요렇게 목적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무료로 너에게 차례로 배열한 것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요 목적어 투부정사가 설명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DNA 정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DNA 정보가 종이나 어떤 스크린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글씨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목적어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정보를 얻는 것 자체에 대한 비용은 when a copy of your sequence costs nothing 아예 비용이 들지 않게끔 될 건데 요렇게 될 때 이어지는 문장에서 설명 여기에 이런 단어도 빈칸으로 내기 좋으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뭘 설명을 해주냐면은 of 뒤에서 what it means 그 가격에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이렇게 공짜로 DNA 정보를 막 얻을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혹은 what you can do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what 뒤에 you can do 주어 동사 뒤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의 DNA 이 정보에 대해서 너가 뭘 할 수 있을까? 너의 정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리고 and 뒤에서 how to use it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해서 지금 마지막 문장에 it이 3번이 나오는데 각각의 it이 뭘 가리키고 있는가 그거를 좀 이해를 하는 것도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칭이 좀 한 번씩 나오는데 요거는 좀 이해를 하고 있더라도 정답을 쓸 땐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잘 가리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말한 what and how to 요 3가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짧게 너의 유전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설명을 할 거야. 네 정보는 이래. 네 정보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요런 전반적인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 will be expensive. 비싸게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어쨌든 나중에는 이런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비용이 훨씬 비싸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네. 네. 그 설명 of what it means에서 혹시 price라고 되는데 아, 요 프라이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 앞문장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아예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늘어뜨려서 설명을 해보면은 지금 너네는 공짜로 네 DNA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왜 너가 공짜로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를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정보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아, 이걸 내가 이러이러해서 공짜로 얻었네? 그럼 알겠어. 이 정보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 라고 하는 거를 what you can do 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아, 그러면은 내 DNA 정보는 요러요러한 특징이 있구나 까지도 알겠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내가 그 특징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
요렇게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를 how to use it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도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이제 보통 진료를 보기 전에 뭐 이런 검사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다. 이런 검사는 뭐 보험 처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미리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첫 번째 what it means를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내가 병원에 갔는데 유전 검사는 공짜로 가능하세요. 이렇게 간호사가 안내를 해주는 거지. 그거를 처음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렇게 설명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응. the interpretation of 뭐면은 그거에 대한 해석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DNA 정보에 대해 설명해주는 그 해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저기 있는 이 세 개가 더 같은 것 같아서. 해석에는 이거 바로 옆 앞에 잠 넘어갈까? 여기 해석 있는 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분명히 있어.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저 프라이스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요 해석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러니까 살짝 그냥 저 컴마 지금 저 형광펜 끝에 컴마 기준으로 끊기는 걸로 해가지고 당신의 그 별사는 비용이 들지 않을 때는 그냥 그 상황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당신의 배열이 그것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게 비싸진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보자. 그것이 저게 너무 병렬이라서 문장에서도 그것이 의미하는 것 뒤에 관해할 수 있는 것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그게 다 같은 걸 지정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한 번 더 확인할게. 왜냐하면은 나도 이거 읽을 때 똑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 더블 체크를 했는데 그 AI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야. 요런 식으로. 근데 걔네가 한국어를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내가 이거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이건 한번 내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일단은 요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고 내가 다음 시간에 바꿔야 될 것 같으면 그때 다시 설명을 해줄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요렇게 한번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 지문의 주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주제 자체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4번까지 내가 얼른 보고 좀 쉬는 시간 가질게요. 좀 덥나? 에어컨 튼게 날라가? 괜찮나? 괜찮아. 봅시다. 요거 제목에서는 요 표현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이 도덕적인 탁월성, 저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관점들을 학자들이 막 제시를 한단 말이야. 근데 초반에 언급하는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도덕성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 만들어져야 한다. 성인이 되어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다가 이제 끝에서 이 지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성인이 되더라도 우리가 저 사람을 도덕적으로 교정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도덕적으로 탁월함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우리는 도덕적 탁월성을 낙관적인 시각으로 보겠다라고 핵심 키워드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단어를 이해를 하면서 이 지문을 받아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1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은 요 도덕적 뛰어남, 우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is the result, 결과인데 습관 혹은 반복의 결과라고 합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과학이 제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절의 내용을 보니까
도덕적 우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질지도 모른다. 타고난 유전적 구성 요소를.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도덕적인 우월함을 가지고 있는 거는 타고나야 돼. 네 유전자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만들어져야 돼. 라고 제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유전적이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너가 습관적으로 반복을 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 여기 대절의 내용을 보니까 도덕적 우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will be broadly set 라고 해서 요거 수동태 동사를 썼다라는 거를 헷갈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널리 설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혹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건데 어느 시점에 우리 삶 초기,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릴 때 도덕적인 우월성을 충분히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커마 뒤에 위치를 써가지고 계속적 관계대명사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요거 and 뒤에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 이시 가리키는 게 요 앞문장 내용 전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질문. 어떤 질문이냐면은 얼마나 쉽게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왜 이렇게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학생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키워주려면은 이 아이들에게 그걸 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말로 이렇게 퀘스천부터 쭉 설명을 해줬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빨리. 미안. 얼마나 일찍, 미안합니다. 얼마나 일찍 해야 하는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이트가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우리는 바꾸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성격을 언제 이후로 much after age 5 or thereabouts라고 해서 한 5살쯤 아니면 그쯤 그 이후 이쯤 되면은 우리가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but 뒤에서 as in many other things 요게 한 번에 다른 많은 경우들에서처럼 이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경우들을 보면은 결국 5살 이후에 성격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만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했거든. 습관을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어쨌든 둘 다 이제 초기의 도덕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번을 보면은 최근 심리학적 연구가 보여주는 게 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stabilize, 안정화되는데 여기 표시를 해두기는 했지만 이게 자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일단은 바로 목적어가 오지는 않을 거고 언제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성이 안정화되는지를 뒤에서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한번 써줬고 한 30살쯤? 그리고 이거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민족성에 상관없이 똑같은 나이에 성격이 완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성이라는 단어를 이 지문에서는 그냥 인종,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한 30살쯤 됐을 때 인격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본인의 평생 갈 성격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 이유를 as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인간의 두뇌가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전부 다 발달을 하고 있는지를 보스 뉴로 아나토미컬리 신경해부학적으로 그리고 인지적인 능력의 측면에서
그래서 both A and B가 both 부사 and 부사로 뒤에 연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발달이 되는 시기는 20대 중반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해석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줘야 돼가지고 밑에서 좀 쉽게 정리를 해놨는데, 방금 설명했던 20대 중반까지 신경해부학적, 인지적 측면에서 뇌가 발달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신경해부학적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두뇌가 계속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머리를 얼마나 쓰는지, 어떤 영역을 쓰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인지적 측면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걸 계속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고, 판단, 감정 이런 것들도 계속 나이가 들면서 바뀌어 간다라는 거야. 20대 중반까지. 그래서 그거를 요렇게 대절처럼 쭉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심리학적 연구가 보여주는 거는 인간의 두뇌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안에 두뇌가 가지고 있는 능력적으로 전부 다 20대 중반까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살쯤 됐을 때 남녀 상관없이, 어느 문화에서 자랐는지 상관없이 그쯤에서야 내 성격이 안정화된다,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 라는 거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계속 내가 생각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러한 새로운 이해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뭔가 봤더니 대절에서 we can a bit more, 우리가 훨씬 더 낙관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나 프라우드보다 무엇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 우월성을. 그래서 요 낙관적이라는 말이랑 요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르친다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내가 되게 도덕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두뇌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 누군가로부터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관점으로 이 지문은 보고 있음, 그거를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만 쉬다가 뒤에 좀 더 진도 나. 다섯 번째 지문 한번 볼게요. 제목을 보면은 유럽이 초반 통치자들의 그 힘이 약했던 거지. 이 사람들의 기세가 약했어. 근데 이 초반에 약했던 통치자들이 길게 봤을 때 이후에는 유럽의 자유민주주의 혹은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지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주제를 좀 짧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 전반적인 과정들을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그런 흐름을 같이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바로 보면은 일단 초기 유럽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인지를 주어에 초기 민주주의의 아이러니한 모습이라고 주어를 설명을 합니다. 유럽 민주주의에서 이게 무엇이었는가를 대절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초기 민주주의는 thrive 자동사, prosperly 자동사 그래서 둘 다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영을 했는데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because 뒤에서 유럽인 통치자들이 for a very long time을 하나의 표현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그 앞뒤로 주어가 이렇게 rulers s를 썼기 때문에 were 비동사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번성을 했다라는 아이러니함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 문장에 for more than a millennium 그러니까 1000년 그 이상 동안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언제 이후에? 로마가 몰락한 이후에 그러니까 로마가 특정 해에 몰락을 했어. 그리고 1000년이 더 지난 거야. 그 기간 동안 유럽의 통치자들이 어떤 능력을 부족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능력인지를 뒤에서 투부정사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가는 능력. 뭘 평가하냐면은 그들의 국민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뒤에 to levy가 앞에 있는 to assess랑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살짝 만약에 이 지문을 변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뒤에 levy는 이렇게 to가 없이 쓰인다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우리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려면은 저 사람이 재산이 얼마고 한 달에 얼마를 버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얼마를 벌고 있고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정리를 하고 파악을 해야 세금을 걷어낼 수가 있는데 그 평가는 능력이 일단 부족하니 이후에 상당한 세금 앞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한 상당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능력도 같이 부족하게 되더라 라고 해서 요 based on은 하나의 전치사구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가장 두드러지는 방식인데 투보정사가 뒤에서 또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2번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그 초기 유럽인들 특히 통치자들이 약하다라는 거를 설명해주는 가장 두드러진 방식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is 동사 뒤에서 투보정사가 주격보호로 쓰입니다. 보여주는 건데 요거 how 뒤에 헷갈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 little이 부정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수입을 이라고 해서 원래는 요 little revenue가 요렇게 수식하는 관계로 하나의 명사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원래는 통치자들이 이 목적어를 모았다라고 써야 되는데 요 collected 뒤에 있던 게 이렇게 앞으로 little revenue 이렇게 같이 빠져버렸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통치했던 시대에 세금이 거두어지는 그 양을 봤더니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그 세금 양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약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겪다 보면은 아무래도 세수가 부족하면은 복지가 부족하고 꼭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유럽인들, 여기서 말하는 유럽인들은 뭐 통치자가 될 수도 있고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속해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강력한 세수 걷는 시스템을 발달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뒤에 가주어 진주어이기 때문에 일단은 투부정사 먼저 해석을 하고 순서대로 해석을 해줄 건데 이 가주어 진주어가 사형식 구조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부정사 to do so 그렇게 하는 것 얘가 의미하는 뜻은 강력한 세수를 걷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요것이 유럽 통치자 혹은 그 속해 있는 유럽인들에게 어플리틱에 long time 오랜 시간이 걸리게끔 took 했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점점점 세수 시스템이 더 강해지고 체계적이게 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처음 시스템부터 베이스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5번 문장에서 중세시대나 아니면은 앤드리의 초기 현대시대의 특정 부분 그러니까 다른 때를 봤더니 중국의 황제들이나 아니면 무슬림 칼리프 집단의 사람들 칼리프는 그냥 이제 뭐 대표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밑에 이제 참고 자료 써놨으니까 한번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사람들도 were able to extract 걷어낼 수가 있었는데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생산물을 걷어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맥상 이코노믹이 들어갈 건데 이게 모르겠어요. 어휘로 내기가 너무 좋긴 해서 낼지 말지 모르겠지만 뭐 모의고사도 생각을 한다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코노믹은 그냥 말 그대로 경제적인 걸 말한다면은 이코노미컬은 아끼는 거, 절약하는 거,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걸 말하는데 이 지문에서는 그냥 경제적인 생산량 그러니까 중국이나 무슬림 국가들이 만든 생산량이 있을 거야.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 물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것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부수적인 것들을 추출해낼 수 있었다는 거야. 처음부터 강력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겠지. 누구보다 유럽 통치자들보다 무엇을 제외하고 with the exception of가 하나의 전치사구처럼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도시국가를 제외를 하고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약하다라고 알고 있는 이 유럽 통치자들보다도 더 잘 세수를 거뒀더라라고 해서 유럽인들은 약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잘 걷기도 했다라는 말을 뒤에 추가적으로 이제 넣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문 이해할 때 통치자들이 초반에 약했다에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목이나 뭐 주제나 요지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걔네가 약했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후에 사람들이 강력한 체계를 만들었고 그게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다. 요렇게 이 지문을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약하면서 끝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중요하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 엑서사이즈 봅시다. 요거는 좀 익숙한 소재기는 한데 요 뭐 지문에서 뿐만 아니라 이게 상식적으로 되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제 런던 택시 운전사들은 아직까지도 약간 오프라인 약간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상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택시 시험이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하는데 요 지문에도 나오지만 2만 개의 길을 암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쥐도를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의 두뇌를 관찰을 했더니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인일 거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이 두뇌의 구조가 그런 공간들을 잘 기억할 수 있게끔 바뀌어져 있더라. 일반 사람들보다 그 부분이 더 뛰어나더라. 라는 거를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저 사람들이 머리를 계속 써서 그 부분이 발달했다. 라는 걸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1번을 바로 보면은 일단 그 택시 운전사가 되는 시험을 먼저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before가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여가지고 get licensed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뭘 하기 위해서 런던에서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has to pass, 통과해야만 합니다. 되게 어려운 시험이고 이 시험은 겁을 줄 만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knowledge라는 겁줄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intimating 이런 단어가 뒤에 있는 name을 수식하는 현재 분사로 쓰였는데 이런 거 과거 분사로 오해하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얘 좀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얘는 이제 이 단어가 형용사처럼 의미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들었을 때 이 시험 어렵겠는데 쉽다라는 의미로 더 날리지라는 이제 시험 의미가 들린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 문장 보면은 테스트가 포함하는 거 involve가 동명사 목적어 가지죠. 요게 고등학교에서는 좀 중요하니까 involve 동명사 목적어 이거는 좀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도 그거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암기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layout 구획인데 of more than 20,000 streets 2만 개 이상의 거리가 어떤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지도를 머릿속에 이제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Greater London Area라는 런던 그 주변부 전체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은 요 전반적인 거를 암기하는 이 모습, 이 포함하는 이 상황을 뭐라고 뒤에 설명을 할 거냐면은 제주라고 설명을 할 건데, 어떤 제주냐면은 포함을 하는 거지. 엄청난 양의 메모리 리소스, 암기 자원들을 포함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암기량을 가지는 거구나, 그런 암기량이 필요한 제주구나 라고 앞문장의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3번에 사실상 사람들 중 50%보다 더 적은 인원들만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뒤에서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줍니다. sign up for, 얘가 하나의 뜻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등록하다. 그래서 택시 운전 훈련에 등록한 이런 사람들 중 50% 미만만이, 그러면 이때는 수일시 기준이 퍼센트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해버리니까 복수 취급해서 pass 동사원형 써버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해서 뭐 모든 직업이 그렇지는 않지만 자격증이 필요한 시험은 보통 그 시험을 배울 수 있는 뭐 학원이나 어떤 기관에 등록을 하게 될 건데, 이제 전체 인원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집계된 인원들 중에 절반도 안 되는 인원만이 통과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심지어 언제 이후에도 after 전치사가 요 spending 동명사를 가졌는데 요것도 많이 본 구조입니다. spend 동사가 뒤에 목적어로 2 or 3 years처럼 시간 표현이 오면은 그때 이제 동명사를 써가지고 뭘 하느라 2, 3년이 걸렸는가를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그 시험을 공부하는데 2, 3년이 걸리고 나는 이후에도 심지어 50% 미만의 사람들만이 통과를 하더라. 그러니까 엄청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4번에서 as it turns out, 얘가 나중에 밝혀진 것처럼 이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이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두뇌들이 are different, 다르다라고 하는데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두뇌와는 다르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달랐는지를 뒤에서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들의 엄청나게 힘든 초인적인 기억 노력을 반영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지. 요런 거 내용적으로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난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두뇌의 구조가 변화됐다라는 걸 보여주더라 라는 걸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좀 내용적으로 잘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5번에서 어떻게 달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상 두뇌의 일부,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를 that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요렇게 part, 두뇌의 일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frequently, 자주 associated with, 관련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지. spatial memory, 공간 기억과
요런 단어도 좀 쓸 줄 알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단답에 막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간 기억과 가장 자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두뇌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도 얘기를 할 거냐면은 뒤에 동격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해마 모양, seahorse shaped가 한 번의 해마 모양의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두뇌 영역의 꼬리 부분이라고 해석을 할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역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reason을 cold로 시작하는 과거 분사가 요렇게 수식. 그래서 두 번째는 brain reason을 앞뒤에서 수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해마라고 불리는 히포캄퍼스라고 불리는 해마 모양을 말 그대로 하고 있는 두뇌 영역이 있는데 그 해마 모양 중에서도 꼬리 부분을 말하는 거야. 그 부분이 얘랑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를 두 번 설명을 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장의 동사를 여기에 단수 취급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크더라 문맥상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인 차이는 해마의 꼬리 부분에서 남들보다 더 큰 크기로 보여지더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노력으로부터 증명이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청 어렵진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 봅시다. 이거 다 하겠네. 못할 줄 알았는데 요거는 제목을 보면은 이성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작용을 해라. 누가? AI가. 그러니까 AI가 어떠한 역할, 상태를 가지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지문에서는 AI는 인간이랑 대화를 하고 인간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처럼 적절한 유연성을 가지는 사고방식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해 줍니다. AI지만 인간처럼 유연성을 가져라. 그거를 말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1번부터 바로 보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이 human process는 differ from,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성적인 과정과 어디에 있어서 그 결과에 있어서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인간이 그리고 AI가 완전 기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결과값을 다르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번 문장에서 어떤 과정이 이성적이다라고 하는데 어떠했을 때 이성적이라고 하는가를 if 뒤에서 가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그 과정이라는 게 always does the right thing, 항상 옳은 것만을 할 때 뭘 기초로?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초로 뭘 고려했을 때 요 단어 좀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전치사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뒤에 표시를 해두긴 했지만 given이라는 단어가 이게 모의고사에도 앞으로 좀 보게 될 건데 제가 뒤에 명사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치사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퍼포먼스 측정을 고려해 본다. 현재의 정보를 기초로 올바른 것만 한다. 그러면은 그 과정은 이성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어휘적으로 요런 단어 그 다음에 요런 단어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3번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인슐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성적 과정이라는 것은 요 go by를 하나의 동사처럼 생각을 해주세요. by 뒤에 있는 요 목적어를 따른다라는 거. 그래서 이성적 과정은 책에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과정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뭘 가정하게끔 하냐면은 그 책이라는 것이 실제로 옳다라는 거를 가정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AI 혹은 기계 입장에서는 책에 있는 거 맞잖아. 그게 맞으니까 나는 그거를 따를게. 요렇게 판단을 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요 자리에 요것도 문맥상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입장에서는 저 책이 맞다라고 받아들여 버린다라는 거. 4번 문장에 인간 과정의 특징을 이제 대조를 할 겁니다. 인간 과정이라는 거는 본능, 직관, 그리고 다른 변수들을 포함을 하는데 이게 어떤 변수들인지를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Not necessarily,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지. 책의 내용을 꼭 반영하진 않는 그런 변수뿐만 아니라 본능이나 직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처리를 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may not even consider, 심지어는 고려하지도 않을 건데 existing data,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도 고려를 하지 않은 채로 생각을 해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핵심 내용은 아닌데 내용 일치 같은 거 할 때 약간 놓치기 쉽거든요. 이런 거 좀 잘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무시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인간 과정,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5번부터 사례로 설명을 해줄 건데 예를 들면은 이성적인 방식이 뭔지를 뒤에서 투부정사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성적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is to always follow the rules. 당연히 교통법을 항상 따라야지. 그게 맞지. 근데 6번에서 그러나 교통이 isn't rational. 그러니까 도로 위에 있는 그 상태, 교통 상태 자체가 책처럼 딱딱딱 떨어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거 좀 빈칸 내기 좋아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량 자체가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정확하게 그 법을 따르려고 한다면 you end up stuck 요런 표현이 과거 분사라는 거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이전 시험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 end up이라는 단어가 보통 동명사랑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형식 동사. 그래서 뒤에 오는 ing를 동명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형용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end up 뒤에는 형용사가 올 수 있어. 저 스톡이 과거 분사로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너가 어딘가에 갇히게 되는데 왜 갇히게 될 거냐면은 다른 운전자들은 are not following, 따르고 있지 않을 거니까 그 법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고속도로 새벽에 내가 200km를 달려도 아무도 모를 것 같고 카메라도 없는데 거기서 혼자 막 80km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요런 단어도 좀 중요하게 볼게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문장에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따라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요것도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부사만 올 겁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요런 단어들도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rather than 앞뒤에 있는 단어들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간 rather than의 기준으로 이성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자동차조차도 좋은 결과,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거를 여기 to be successful 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려면 인간처럼 행동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정리를 해주면은 이 to be successful이 의미하는 게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 successful이란 단어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뒤에 문제 쭉 풀어봐도 되겠네. 문제 한 20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에 조금 우리 목요일 뭐지? 다음 주에 그 빠진 목요일에 좀 줄 것 같고 오늘은 몇 개 없어가지고 아마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남은 동안 그냥 아싸리 있는 거 다 풀어버리고 맞춰도 될 것 같거든요.